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2차 시 분할한 문제를 반복 계산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함수와 포인터를 배웠었고, 오늘 배우는 제기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기함수에 대해 말하자면,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흘러가는 양상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원리만 잘 알고 있다면 헷갈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12차 시 수업 내용 살펴보고 갈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12차 시 수업 내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제기함수의 정의, 제기함수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두 번째로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단계, 문제의 규칙 찾고 함수 및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을 응용하여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 얘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기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먼저 제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내용을 응용한 퀴즈를 풀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제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제기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기함수란 자신 안에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함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신 안에서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되는데요. 계속 같은 함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제기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제기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기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수 안에 같은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중간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function이란 함수를 function 함수 안에서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함수를 호출할 때처럼 호출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값을 보내줄지 가로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하지만 여러분, 반복문이 멈추지 않으면 그건 잘못 적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제기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탈출할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제기함수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포문이 어떻게 탈출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어떤 변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다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탈출했었죠. 그럼 제기함수에서도 어떤 변수가 증가 혹은 감소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수를 호출할 때마다 변수가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값을 전달해주고 그 함수에서 값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함수를 호출할 때 변수에 변화를 주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를 인식 증가하고 싶다면 함수를 호출할 때 x 더하기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함수를 종료시키고 싶다면 조건 안에 return 반환값을 적어줌으로써 제기 함수를 끝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문제를 보고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예시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의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연속으로 포개져 있습니다. 이때 정삼각형이 정삼각형 안으로 포개질 때를 깊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10일 때 그림에 나타나는 모든 정삼각형 면적의 합을 제기함수를 사용하여 구하시오. 이 문제 예전에 고토문 반복을 응용했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제기함수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장에서 문제 푸는 단계를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푸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 넓이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반복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함수를 정해줘야 합니다. 함수를 이용해 푸는 문제니까 당연히 함수의 역할을 정해줘야겠죠. 마지막으로 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단계인 삼각형 넓이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삼각형 넓이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깊이 1인 삼각형부터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50cm네요. 그리고 높이는 2분의 50 루트 3이에요. 삼각형 비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깊이 1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50의 2승 제곱센티미터네요. 그 다음 깊이 2의 삼각형을 볼게요. 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앞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깊이 1 삼각형의 반틈이니까 25cm네요. 그리고 넓이는 얼마인가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25 루트 3이네요. 그러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25의 2승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깊이 3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깊이 2 삼각형의 한 변의 반틈이니까 2분의 25cm네요. 그럼 넓이는 얼마인가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25의 2승 제곱센티미터네요. 그럼 이제 이 넓이들을 일반항으로 고쳐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50의 2승 곱하기 2k분의 1 제곱센티미터라고 고칠 수 있겠네요. 모두 알아내셨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함수를 정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방금 문제 조건에서
제기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어떤 부분을 제기함수로 만들어줘야 하는지 정해볼 것입니다. 일단 지금은 메인 함수만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건가요? 일단 변수를 선언하고 넓이 합을 구하는 부분을 만들겠죠?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건가요? 삼각형 넓이의 일반 항도 구했으니까 반복문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 이후엔 넓이의 합을 출력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제기함수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부분을 제기함수에 넣어줘야죠? 삼각형 넓이의 합을 구하는 부분이 들어가야겠죠? 반복을 하는 문장이니까요. 제기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변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변수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이전 장과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만 사용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을 해야 하니까 카운트형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넓이의 합을 구해야 하니까 넓이를 계속 저장해주는 변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각형 깊이를 알려주는 변수가 있으면 좋겠네요. 물론 그냥 실수십을 적어도 상관없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변수를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다시 제기함수를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변수들의 형식 인자로 둬야 할까요? 아무래도 반복을 해야 하니까 계속 값이 변하는 변수들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선 배운 내용을 토대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기함수를 이용하여 n은 10일 때 n팩의 값을 구하세요. 제기함수를 이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네요. 여러분이 제기함수의 원리와 제기함수 사용 방법만 잘 익히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른쪽 코드에서 num의 값을 출력하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계산하세요. 제기함수를 가장 잘 표현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반복했을 때, 두 번 반복했을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종이에 적다 보면은 정답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오른쪽 코드에서 num이 왜 6이 되는지 설명하세요.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풀던 과정을 여러분이 그대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n은 1 이상 9 이하일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n 분의 n팩을 모든 합을
제기함수를 사용해 구하세요. 단, mpeg과 시그마 n은 각각 다른 함수에서 구하세요. 제기함수만 잘 이용하고 함수만 잘 설정해 준다면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제기함수 어땠나요? 많이 헷갈리진 않았어요? 제기함수 하나만 보면 딱히 어렵지 않은데 응용을 해야 하니까 조금 헷갈리고 어려웠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기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 마지막 강의네요. 정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마지막 강의도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